오늘 로봇주들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SPG가 오늘 14%, 15%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주목이 뭐 감속기라든지 이쪽 부품과 관련해서 크게 메리트는 없었는데 로봇 사업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면 부품단으로 나갈 것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러한 영향이 있고 밸류 부담도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키 맞추기로 땡기는 흐름이에요. 키 맞추기로 땡기는 흐름이고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조정이 나왔을 때 보려고 해요. 이 시세가 한 번 있었고 어제 시세, 2차 시세 이런 식으로 됐는데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평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다음 타이밍을 한번 노리고 밸류도 일단은 목에 많이 차 있습니다. 차 있기는 한데 시장에서 좀 쏠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로봇 종목 중에서는 계속 추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매출 또 돈도 못 벌고, 그다음에 로봇주라고 얘기하는 어떤 핵심 기술,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지 않냐, 좀 그냥 단순한 수급에 의한 테마주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좀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뭐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최초로 이족 보행과 관련된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EBS 방송을 통해서 보면 좀 작은 스케일이기는 했는데 로봇을 만들어서 축구 게임 경쟁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카이스트 쪽이 되게 잘했었는데 그쪽과 관련된 인원들이 나와서 좀 하나의 기업을 만들었고 뭐 이족 보행 이후에도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의 요소는 그 다중 보행이라든지 그런 요소까지 퍼포먼스가 나아가는 건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부품 조달을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근데 이 기업은 내재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50%대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에서 이익까지 함께 꽂혀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고 다만 이 주가에서는 사지는 않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게 보는데 대신 어떤 조정이 있었을 때 상승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 SPG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니면 이거 더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야 될 가격은 2만 원 정도예요. 2만 원? 2만 원 정도로 지켜준다고 하면은 내일 한 뭐 19,000원 중반까지 눌렸다가 2차 시세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2만 원을 깨버리고 종가 마감을 하면은 하루 이틀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는 오늘의 시가 같은 경우를 지키는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2만 원을 지켜야 되는 그 기준으로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거래를 수반한 시세 안에서 일봉에서 현재 시각 기준 12시 시세가 훼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훼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12시가 넘어가는 기점에서 5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역배열로 5분봉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봉 기준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뭐 요 기준,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을 못 지키면 통상적으로 약간의 투매성의 매도가 나오게 돼요. 5분봉으로? 네, 5분봉 기준. 왜냐하면 오늘 시세가 난 종목이다 보니까 5분봉 기준으로 대입해서 보는 거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이제 우리 이성웅 이사님, 우루사 이사님의 급등주의 매도법. 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OCI도 한번 좀 봐주시죠. OCI도 오늘 14.5%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바닥에서 이거 올라왔을 때 매도해야 되나?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나? 헷갈릴 거예요. 오늘 변화가 있었죠. OCI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태양광을 얘기하면서 태양광 모듈 쪽을 보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배제하는 요인에서 바뀌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는 주가는 강하게 뛸 수 있어요. 자, 배제했던 이유는 중국의 이슈, 가격의 통제 가능한 부분인데 신장 이구르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하던 부분이 유럽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OCI를 사야 되는. 지금 오늘 급등 이유가 그겁니까? 유럽도 신장지구에 대한 제재 들어가겠다? 네, 그 부분과 함께 말레이시아 쪽 증설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까지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부분은 뭐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좀 타이트한데 실제 증설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 찍히고 이익이 찍혀 나가는 구조가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부족했던 분이 증설을 통해서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그 흐름 대비해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죠, 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팔 때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참고하시고요. 네, 중국 신장이 거기가 전기료가 되게 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 관련된 시설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유럽까지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이 얘기는 미국과 유럽의 밀월 관계가 더 끈적해졌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손을 들어준 거니까. 네,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고 여기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나머지 신재생군 같은 경우, 뭐 모듈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확실히 증설 요소가 있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좀 신재생군 관련해서 에너지 패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너지 패권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지금 촉발된 게 이 원자재 중에서도 그 기름이라든지 이걸 가지지 못한 국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일 거고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뭐 승인을 계속 나타내 왔고 이제 해외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 일각에서 시장에서는 뭐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다시 많아졌어요. 논리 같은 경우는 과연 해외 수주가 나올 수 있냐?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현재 정부 정책상으로 해서 뭐 원전 같은 경우 지어지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은 한 3년에서 5년, 나머지 대형 원전이 10년인데 이게 뭐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기간이 긴데 과연 원전 업종이 될까? 근데 뭐 이미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네. 있어 왔던 얘기고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서 우리 뭐 IT 쪽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형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주 소외가 철저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거는 안 움직이고 남의 것만 저렇게 올라가고 속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잘 버티던 분들이 멘탈이 이때 붕괴되거든요. 조급한 마음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저쪽으로 건너타는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 이러다가 또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우리 그 평정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소외되는 종목이 철저히 소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요. 시세가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두 가지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최근에 한 20거래일 대비해서 거래가 터졌는지, 그러면 이게 종가까지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물량 같은 경우를 종가의 50%,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50% 이렇게 채워나가는, 즉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바뀌는 요소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종가, 그 다음에 다음날 시가, 이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로보티즈 그러니까 로보티즈를 유일한 플러스 주식인데 더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한 질문을 이은희 님이 주셨네요. 한온 시스템은 마이너스 30%. 요런 시세에서는 한 번은 차익 실현은 하긴 해야 돼요. 로봇주, 네, 로보티즈. 왜냐면 요 구간을 보세요. 자, 일단은 이평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졌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플러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봤던 종목들과는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추이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일단은 60일 이격도가 평 주가 대비해서 위까지 올라왔어요. 자, 요 구간 조정 한번 나왔었죠. 요런 구간 조정 한번 또 나왔습니다. 요런 구간 또 조정 수반됐어요. 근데 요렇게 이격이 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평과 이격이 그만큼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수렴하는 형태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오늘 종가 고가로 마감된다면 다르기는 하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이 필요는 합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온 시스템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네. 마이너스 30%. 원래 두 개 신청하시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해드리는데 마이너스 30%라는 말씀에 안타까워서 같이 갑니다. 기술력은 있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는 낼 수 있는데 현재 볼륨이 크다 보니 매각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매각이 언제 되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매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네, 매도는 아니고 본질 가치만 봐도 현재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원 정도인데 못해도 6조 이상은 기본입니다. 못해도 6조요. 못해도 6조고 좀 욕심낸다고 하면은 한 7조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다만 매각 같은 경우가 선행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요. 밍밍이님, BHI 매수해도 될까요? 자, 우리 가족분들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결과만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사고팔고의 어떤 결정, 그 결론에 관심 갖지 마시고 왜 그런 결론을 유추하게 됐는지 그 논리, 방법 이것을 자꾸 집중해서 생각하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실력이 는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가족분들 스스로가 추리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실력을 늘리기 위한 네,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그냥 단순한 종목 상담이 아니라 어떻게 그 종목에 대한 그 전망 네, 요걸 끌어내는지 이 논리 근거에 자꾸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시죠. 11,750원이 고점이었어요. 자, 10% 하락이 1,600원입니다. 20% 하락이 9,500원? 제가 한 9,500원 정도 수준이네요. 그 이상을 일단 넘어섰어요. 자, 하루, 이틀, 3일, 4일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연 5일선까지 닿는지, 내일 안착을 하는지. 내일 좀 보자. 네, 안착을 하는지 보고. 자, 제가 그러면 공부할 거리를 하나 드려볼게요. 요런 종목은 8,800원 초반에서는 붙어 봐야 됩니다. 네, 8,800원 초반 오늘 기준으로 이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봐야 되거든요. 공통적입니다. 자, 요 5분봉. 네, 구간에서 21선과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이평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자, 100%의 답은 아닙니다. 호가창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요런 추세로 가는 종목이 있어요. 요런 추세로. 일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추세로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서
좋다 이거죠. 역방으로 걸려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종목이 종가 고가로 못 가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역방으로 걸려 내려옵니다. 5위평이 누우면서 5분봉상에서 봉이 5위평을 저항받으면서 누워버려요. 적어도 그때는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고 그 다음날 시가 정도. 그 다음날 시가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단기 2평 같은 경우가 추이가 얘를 넘어섰는지 그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좀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런 점을 함께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빠지는 자리가 있고 지지를 받고 시세가 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중첩적으로 이 뭐 분봉의 지지를 받아서 이게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호가창도 있고 거래가 함께 수반되는 점이 있지만은 확률이 높은 자리를 보자는 거죠. 네, 그 점을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자두님, 중국 쪽 섹터가 좋은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 매수 해봐도 될까요? 일단 우리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어차피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쪽 섹터가 좋다는 이유로 이 소비주들을 사도 될 것이냐? 아니요, 그까지는 좀 펼쳐서 보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종목들로 갈 필요가 있어요. 어제 면세점 관련해서 확대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화장품 종목들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쪽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중국과 연관해서 현대백화점까지 확산을 하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까지는 좀 안 되기는 해요. 다만 현대백화점은 개별 종목상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소비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한 6만 원대 후반, 이게 1차적으로 요 정도 구간까지 먼저 반등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전 장 시작 전 방송 들으신 가족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LNF에 대한 그 기술, 수출, 네. 뭐 이것을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불허한다. 미국 진출을 네네. 공장.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관들에서는 나오는 리포트가 다 괜찮다.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 불안한 거에 불과하다. 네. 이런 리포트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김민수 대표께서도 조정받았을 때는 오히려 하락할 때는 이게 이유가 돼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네. 기관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냐. 기관의 리포트를 우리가 확인하는 법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사준다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때 매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건 안 괜찮은 걸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KB증권 민재기 팀장께서 12시 기준으로 그 수급 동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보내주기로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내온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LNF 상황을 좀 보죠. LNF가 어디 있지? LNF. 네, 현재 2.97% 빠지고 있고요. 네, 네, 십자 도지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12시 기준으로 민재기 팀장이 보내준 자료로는 외국인이 350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1억 미만 매수로 관망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에서도 말은 괜찮아 하지만 사지는 않는다. 네. 그 얘기는 좀 지켜보자. 이 심리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하고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오늘 아침엔 샀어야 됩니다. 쌀 때? 샀어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생각하고 왔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아침에 4.76%까지 빠졌으니까. 적어도 뭐 한 3% 중반 밀릴 때는 한번 터치를 했어야 되고 그 뉴스를 보고 산다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잡았어야 돼요. 자, 왜냐면 일단은
뭐 중첩적인 주관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완성차익 카드와 비추어서 같이 딜을 하는 측면도 있겠고, 자, 어제 일단은 강했어요. 이 강했다고 하면은 뭔가 기다리는 게 또 있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게 있겠죠. 뭐 양극재가 많이 쓰이기는 하고 하다 보니까 증설이라든지 그 요소가 있겠고, 에코프로 BM보다 LNF가 강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하락, 돌발적인 요소로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오늘을 한번 붙어 보는 거고, 아니면 자, 우리가 보는 지표 단기평 훼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다만 요런 종가를 위로는 못 펼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하루 이틀 더 확인해도 되기는 해요. 대신 기준은 뭐 매매 붙으실 분들은 오늘의 저가 정도, 이게 지지하는지 여부 보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타이밍을 갖고 며칠의 주가 흐름을 봐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